26페이지입니다. 26페이지. 착오에 대한 의사표시죠. 자, 지금 법률행위 의사표시를 배우죠. 의사표시. 의사표시에는 의사표시가 일치해야 되는데 일치하지 않는 경우다. 이게 불일치. 의사표시 불일치. 이거는 흠결이라고 합니다. 흠결. 흠결에는 첫째가 진이 아닌 의사표시. 진이 아닌 의사표시. 원칙적으로 유효죠. 근데 알았거나 알 수 있다면 무효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통정의 표시. 통정의 표시. 통정의 표시는 이게 이제 107조, 이게 108조. 원칙적으로 무효죠. 근데 그 무효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 착오죠. 착오. 착오에 대한 의사표시죠. 이게 109조입니다. 109조는 의무규정이다. 의무규정이다. 그러니까 당사자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고요. 의사표시 불일치를 요놈은 진지한 의사표시는 불일치를 혼자서 알고 하는 거고 요놈은 둘이서 짜고 하는 거죠. 근데 요놈은 착오는 모르고 하는 경우입니다. 모르고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의사표시와 의사표시 일치를 해요. 근데 하자가 있어요. 이게 사기나 강박에 하는 의사표시죠. 이게 110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착오입니다. 착오. 이 착오는 109조는 일단은 109조는 의무규정이다. 의무규정이다. 그리고 조문을 보셔야 돼요. 조문에 그 의무규정이 있죠. 그 다음에 의사표시는 조문 109조 의사표시 법률행위 내용의 착오가 중요부무 착오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부무 착오는 표의자가 입증해야 되죠.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는 취소하지 못한다. 그 취소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하고 있죠. 이 착오를 볼 때는 반드시 우리가 공장사건 하나 생각해야 돼요. 공장사건.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을 때 이 을이라는 사람이 공장이 공장 사장인데 공장이 협소해서 옆 땅인 갑 땅을 이렇게 살라 그래요. 그래서 땅을 파세요라고 내가 공장이 협소해서 공장을 확장하려고 하니까 파세요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표의자입니다. 표의자. 이 사람이 상대방 땅 주인이 아마 그를 공장은 지을 수 있을 거요라고 팔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공장을 지을 수 없는 땅이죠. 공장을 지을 수 없는 땅이니까 이 사람은 나는 취소하겠습니다. 왜? 이게 중요 부분의 착오다. 라고 주장하죠. 그럼 중요 부분의 착오는 표의자가 입증해야 돼요.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하려는 자죠. 그럼 여기서 조심할 거 하나. 공장을 지을 건지 안 지을 건지. 이거는 내부 동기입니다. 내부 동기가 된다. 내부 동기니까 이 동기는 사실은 우리 판례가 표시설이에요. 표시설에서 일단은 첫째, 표시를 하지 않으면 착오가 안 된다. 두 번째가 판례가 표시만 하면 됩니다. 동기는. 따라서 내용으로 하려는 합의까지는 필요 없다. 근데 세 번째, 이 동기가 상대방에서 유발됐다. 상대방에서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표시가 되지 않더라도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 이게 이제 3단계죠. 그래서 동기는 표시설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공장을 지을 거니까 파세요라고 동기가 표시했죠. 그래서 이 첫째, 이 착오가 되려면 아까 내용의 착오가 되고 그 다음에 중요부무 착오가 돼야 되고 뭐가 없어야 돼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되죠. 과실이 없어야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하면 처음부터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 그 다음에 이미 이행한 것은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일단 자 동기가 표시됐어. 동기가 표시됐어. 내가 공장 지을 거니까 라고 표시했으니까 내용이 되죠. 그죠? 근데 요게 사고 보니까 공장 지을 수 없는 땅이야. 그러니까 이게 중요부로 착오다. 중요부로 착오는 주관적,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주관적, 객관적이라는 것은 표의자 입장에서는 그런 착오가 없었으면 안 샀겠죠. 여러분 입장에서도 안 샀겠죠. 중요부 착오 인정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무슨 소리냐? 너 미리 알아보지 아니한 거는 중대한 과실이야. 라고 중대한 과실을 항변하겠죠. 중대한 과실이라는 현전 부주입니다. 그럴 때 판례 입장은 맞다. 미리 알아보지 아니한 것은 중대한 과실이라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되는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니까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원고 패소가 되는 거예요. 원고 패소가 되는 거야. 이 공장 사건을 근거로 해서 요 하나 내용의 차고 중요의 차고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취소할 수 있다. 근거 조문을 해서 이 공장 사건을 근거로 해서 하나씩 차근차근 봐야 됩니다. 교재 보면 자 첫 번째 모래시계 기출 보세요. 상대방이 차고 진위에 동의합니다. 착오의 진위에 동의한다는 것은 의사 표시가 불치하는데 불치란 것을 상대방이 알아버렸어. 그러면 착오는 존재하지 않죠. 기출이죠. 두 번째 모래시계 상대 당사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 표시 취소하지 않기로 약정했어. 이건 의무규정이라 그랬죠. 약정했으니까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28회입니다. 그 다음 또 기출입니다. 의에서 자 모래시계 첫 번째 부동산 거래 계약서에 서명 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 서면에 서명 날인했습니다.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된다는 거. 그 다음에 착오,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로 착오, 입증은 표의자죠. 기출 보세요. 매매 목적물에 대한 지분의 근소 동그라미입니다. 근소한 부족은 중요분의 착오가 아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중요분의 착오냐 아니냐, 여기 판례가 가끔 많은데 그게 자주 나오는 판례를 정리했어요. 그래서 시가의 착오, 중요분의 착오가 아닙니다. 평수가 약간 부족. 세 번째, 목적물 귀속. 목적물 귀속이라는 것은 매매나 임대차, 임대차에서 목적물의 귀속에 대한 착오는 중요분의 착오가 아니다. 세 번째,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경우. 중요하죠?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 나머지는 참조로 보시고 반가로 이번에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입증은 상대방이 하죠. 오른쪽에 이제 판례 20번입니다. 모래시계 동기를 당의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 내용으로 되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별도로 동기를 내용으로 하려는 합의까지는 이루어질 필요가 없다. 이게 합의까지는 이루어질 필요 없다 그랬죠? 합의까지는 이루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자, 판례 21번에 많이 나왔죠? 3번 나왔죠? 그래서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이 유발되어 있습니다. 표시되지 않더라도 중요로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25일 기출에 모래시계 토지 소유자가 공무원의 법령 오해에 따른 착오에 빠졌습니다. 국가에 증여했죠. 취소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두 번 나왔죠. 판례 22번 토지를 매수했는데 법령상 제한으로 토지를 의도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것도 동기의 착오입니다. 이 동기의 착오니까 이것도 표시되고 그것이 내용이 돼서 중요한 착오가 있고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판례 23번입니다. 농지 매매 시 1389평 전부 경작 가능한 농지인 줄 알고 매수했는데 그중 600평이 하천부지다. 중요부 착오겠죠. 성질의 착오라도 합니다. 판례 24번 16회 기출인데 토지 매매에서 시가 동그라미죠. 시가에 대한 착오는 매수하려는 의사결정을 하면서 동기의 착오입니다. 시가는 따라서 중요 부분의 착오라 볼 수 없다. 두 번 나왔죠. 15, 28에 판례 25번
매매 목적물의 지분의 근소한 부족은 중요로 착오에 해당되지 않죠. 그 다음에 판례 26번입니다. 당사자가 합의한 목적물의 지번에 관해서 착오를 익혀 목적물의 지번을 잘못 표시했습니다. 취소할 수가 없다. 자, 넘겨보시고 그 다음에 판례 27번입니다. 그 모래시계 중요하죠. 가압류가 없는 것으로 믿고 보증했는데 가압류가 원인 무효다. 가압류가 없고 없다고 보증했는데 원인 무효다. 경제적 불이익이 없죠.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니까 중요부 착오로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29번 판례 중요하게 공장사건입니다. 이 공장사건 판례 29번. 자, 그래서 모래시계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토지 거래를 했습니다. 토지 대장 등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매수인은 매매 목적물의 동일성에 있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판례 30번은 이거죠. 만약에 이게 경과실이다. 경과실이다. 그러면 요 경과실이다. 경과실이다. 경과실이라면 중대한 과실이 아니죠. 표의자에게 경과실이 있다면 중과실이 아니죠. 중과실이 아니니까 취소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죠. 그러면 취소해버리면 상대방이 손해가 있죠. 상대방이 손해가 입어요. 상대방이 손해가 있으면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경과실이라면 중대한 과실이 아닙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손해를 입으니까 그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느냐. 결론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백구조로 인해서 취소했을 때 그건 적법하죠. 적법하니까 유효하지 않으니까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판례 30번에 두 번 나왔죠.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여 상대방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상대방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 만약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건물이 있어. 이렇게 건물이. 그런데 이 사람한테 매매를 했어요. 매매를 했는데 이 사람이 중도금까지 지급하고 잔금을 안 준단 말이에요. 을이 잔금을 안 주죠. 그럼 잔금을 안 주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매매 계약을 해제해 버립니다. 해제해요. 그러면 해제해 버리면 효과가 소급에서 무효가 돼요. 소급에서 무효가 되고 원상회복을 해야 되고 손해배상을 해줘야 돼요. 해제 효과는 소급 무효 원상회복 손해배상이거든. 그러니까 을이라는 사람은 꼼짝없이 손해배상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잔머리를 쓰는 거야. 야, 이 매매계약 해제할 때 내가 내용의 착오고 중요부는 착오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취소해버리면 효과가 소급무효 부당이득이죠. 그지? 그러면 손해배상 해줄 필요 없죠. 해줄 필요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 갑이 해제한 후에도 착오로 취소해버리면 자, 부당이득만 서로 반환하니 손해배상 해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 판례는 해제 후에도 취소할 수 있다는 판례가 나오는 거예요. 해제 후에도 취소할 수 있다. 그게 지금 31번 판례죠.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제 후 밑줄이죠. 해제 후라도 매수인으로서는 상대방이 계약 해제 효과로 발생하는 손해배상을 지거나 매매 계약에 따른 계약금 반환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해제 후 취소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판례 32번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요문은 착오에 의해서 효력을 유지하려는 자가 입증해라. 자, 아까 중요 부분은 중대한 과실은 상대방이니까 취소를 저지하는 사람이죠. 효력을 유지자죠. 그 다음에 중요부 착오는 효력 부인자죠. 효력 부인자입니다. 표의자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판례 35번 두 번 기출 나왔네요. 자, 만약에 이 사람이 내용오착오고 중요로착오가 있어요. 그리고 중대한 과실이 있어요. 그럼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 못하죠. 그래서 표의자에게 중요로착오고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 못하죠. 근데 상대방이 중요로착오고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알고 이용했어요. 상대방이 알고 이용했다면 이때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자, 요 중요 부분으로 착오다. 중요 부분으로 착오를 상대방이 알고 이용했다면 표의자가 중대한 과실이 있다 손치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는 판례. 그게 35번 판례입니다. 착오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했어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프린트 있어요? 프린트 저 한 장 주세요. 프린트 한 장 하나. 프린트. 자, 2번 문제 보세요. 2번 프린트 금방 받았죠? 2번 문제. 2번 착오에 관해서 옳은 걸 고르시오. 기출문제.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해제에 따른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서 중요로 착오를 이유로 전체를 취소해서 무효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로 가야죠. 있다로 가야 돼요. 2번 착오자가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 취소했습니다. 취소된 의사표시로 인해서 손해를 입은 상대방은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틀렸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없어요. 4번 착오자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 상대방 표의자가 착오를 알고 이용하더라도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로 가야죠. 있다로 가야 돼요. 5번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유무는 착오에서 의사표 효력을 유지하는 자가 증명해야 되죠. 맞죠? 예. 그래서 5번이 답입니다. 5번이 답이요. 그래서 이 착오다 그럴 때 반드시 공장 사건을 근거로 해서 여기 근거 조문을 해서 입증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찾아보고 그래서 조문하고 그 다음에 판례를 연결시키면 시험 문제는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착오가 끝났어요. 착오가 끝나서 그 다음에 사기강박입니다. 사기강박. 110조가 나오죠. 사기강박. 근거 좋은 110조를 보셔야 돼요. 1항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2항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해서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한 경우에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취소할 수 있다. 3항 전항의 취소는 선의 제3자에 대하지 못하죠. 자, 그럴 때 사기 강박은 지금 110조 1항에서는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을 때 이 집을 팔 생각이 없는데 을이 직접 사기를 쳤다. 기망을 했다 이거죠. 기망을 해서 또는 강박을 했다. 겁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망이 있다면 착오에 빠질 거고 겁을 줬다면 공포심에 질릴 거예요. 그래서 팔 생각이 없는데 판단 의사 표시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취소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110조 2항은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집을 팔 생각이 없는데 팔았다는 의사 표시했을 때 을이 사기 강박한 게 아니고 제3자 A,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했어요. 사기나 강박을 했어요. 그래서 판단 의사 표시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 표의자죠. 이 사람 표의자는 상대방이 제3자가 사기쳤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 알았거나 악이 알 수 있었어. 과실. 요걸 입증하란 말이에요. 입증해서 취소할 수 있죠. 취소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소유권을 넘겼다 했을 때 병이 등장할 때 병이 모르고 샀다. 모르고 샀다. 그럴 경우에 요 갑은 병한테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는 거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요게 지금 110조이랑 110조 2항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근거를 딱 정해놓고 그 다음에 저 조문을 하나씩 또 봤으니까 모래시계 보세요. 강박으로 의사결정 자유가 완전히 박탈됐어. 무효다. 이 강박은 겁을 주는 게 이 사람의 의사결정 자유를 완전히 박탈했다. 목에다가 사심이 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취소가 아니고 무효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기한 의사표시 쭉 보시고 그 다음에 요건 강박 쭉 보시고요. 넘겨보세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기출이 하나 나옵니다. 28회 30페이지 맨 위에 어떤 해악의 고지 없이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강박이 되죠. 그런데 각서에 서명 날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은 강박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해악 고지가 없는 거예요. 묻어버리겠다. 그죠? 묻어버리겠다. 이런 해악 고지가 없어요. 그래서 해악의 고지가 없이가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 3번에서 쭉 거기에 3번의 밑에 거기에 모래시계가 하나 있어요. 기출은 아니지만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된 경우에 취소의 의사표시가 행해진 후에도 여전히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남아있어요. 매수인이 목적물을 제3자에게 매도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어 주었다면 비록 제3자가 선이다. 선의가 핵심이죠. 제3자가 선이라 하면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틀렸죠? 취득하죠? 선이라면 취득합니다. 그 다음에 36번 판례입니다. 매도인의 기망행위에서 매매계약 체결 시 일정 부분을 매매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특약, 제외 밑줄입니다. 그리고 불성립이죠. 지금 취소한다는 것은 법률행위가 성립해야 돼요. 그래서 법률행위가 성립을 하고 효력이 있어야 그 다음에 요놈을 취소하는 거죠. 근데 불성립 상태에서는 무효 취소가 논할 수가 없어요. 불성립 상태에서는 성립이 전제되고 요놈이 효력이 돼 있어야 무효 취소를 논할 수 있는 거예요. 무효 취소를 논할 수 있는 거야. 따라서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요 땅이 있다. 그런데 을한테 팔았어요. 근데 갑이 요 짜투리 땅 한 0.5평 정도밖에 안 되니까 요거는 빼자라고 제외했어요. 제외 특약을 했어요. 특약을 해서 매매 계약을 해서 소유권을 넘겨줬는데 을이 알고 보니까 요 부분이 10평이었어요. 10평이었어. 그러면 요 부분 0.5평이라고 했는데 10평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사기다라고 이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느냐. 그런데 요 제외 특약한 요 부분은 이 매매 계약에서 빠져서 불성립 상태죠. 불성립 상태에서는 취소를 논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제외 특약 밑줄이고 불성립이라고 쓰세요. 불성립 상태에서는 그 특약만을 기망해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불성립, 제외 특약 밑줄, 불성립 없다. 동그라미입니다.
그 다음에 37번 판례는 모래시계로 이렇게 4번이나 나왔죠. 제3자에 의한 사기 강박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취소하지 않고도 제3자에 대해서 불법 행위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제3자가 사기쳤어. 제3자가 사기쳤을 때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은 110조 이항이지만 사기친 사람을 상대로 불법 행위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근데 불법 행위한 손해배상은 이걸 취소하지 않고도 가능하다 이거지. 취소하지 않고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38번은 중요하죠. 지금 뭐냐면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집을 파세요라고 대리인을 선임해서 대리인. 이 대리인이 상대방을 사기쳤어. 상대방을 사기쳤어. 그러면 상대방이 사기쳐서 상대방이 사기를 당했으니 취소하겠죠. 상대방이 취소할 때 본인한테 취소하는 게 확실하죠? 그럼 본인한테 취소하려고 그래. 근데 본인이 사기친 건 아니지. 대리인이 사기쳤죠? 그러면 대리인이 제3자냐? 대리인이 제3자라면은 110조 이항이 적용돼요. 110조 이항이 적용되니까 자, 대리인이 3자라면 상대방은 본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을 증거를 대서 취소해야 되죠? 이해 안 가? 가죠? 대리인이 사기쳤어. 근데 본인이 사기친 거 아니잖아. 본인한테 취소하려고 그래. 대리인 제3자라면은 110조 1항이 아니고 110조 2항이 적용돼서 본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취소할 수 있죠? 그잖아. 근데 우리 판례는 대리는 제3자가 아니다 이거야. 본인하고 같이 본다 이거야. 본인이 사기친 걸로 봐서 110조 1항으로 간다. 110조 1항으로 가니까 본인이 알았던 몰랐던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래서 거기에 38번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선이더라도 본인이 몰랐더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중요하죠. 대리인의 사기는 제3자의 사기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 판례 39번은 자, 모래시계 맨 마지막 아직 안 나왔지만 피용자의 사기는 제3자의 사기다. 이 말은 뭐냐면 요게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이게 사장이고 이 사람이 사원이요. 사원이 사기쳤어. 사원이 사기쳤다면 이 사원은 제3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은 사장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취소할 수 있죠. 이 사원은 피용자라 그래요. 피용자. 그래서 사원은 제3자고 피용자는 제3자고 대리는 제3자가 아니다.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저기 39번 판례는 맨 마지막 모래시계 피용자의 사기는 제3자의 사기다. 40번 판례입니다.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목적물 시가를 묵비하거나 허위로 시가보다 높은 가격이라고 고지했다 하더라도 사기가 아니라는 거지. 사기가 아니라. 판례 41번 판례는 자 보세요. 여기 판례 41번 판례는 여기를 이해해야 돼요.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하고 자 둘이 친구지간인데 을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자식 A가 삼성에 입사를 했대. 그러니까 여기서 신원보증을 서달라고 그래.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은 갑한테 친구한테 우리 아들 신원보증금 서줘.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래 축하할 일이네. 그래서 신원보증 해줄 의사가 있어요. 의사가 있어. 근데 요 A가 사기쳐서 요 사람이 연대보증 서면에다가 연대보증 서면에다가 사인을 했어. 표시를 했어. 자,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은 의사는 신원보증할 의사는 있는데 사기를 당해서 연대보증에다가 표시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죠? 불일치하죠? 사기를 당했지만 사기는 원래 의사와 표시가 일치를 하고 하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의사 표시 불일치하니까 하자로도 즉 사기 강박으로도 취소할 수 있고 착오로도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경우는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니 비록 사기를 당했다 손치더라도 착오로 가야 되지 사기로는 갈 수 없다 이거지. 사기로는 갈 수 없다. 그게 조금 어려웠던 판례인데 42번 판례, 1번 판례입니다. 제3자의 기망행위에서 신원보증 서류의 서명 날이는 날은 착각에 빠진 상태에서 연대보증 서명의 서명 날인했어. 의사표시가 불일치합니다. 불일치하니 사기한 의소로 차기로 의사표시가 적용되지 않고 어디로 간다? 착오로 가라는 거예요. 착오로 취소하라는 거예요. 사기로 취소하지 말고 뭘로 가라? 착오로 취소하라 이거지. 그 다음에 42번은 거기 모래시계 강박의 위법성은 어떤 해악의 고지가 거래관념상 해악의 고지로서 추구하는 이익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그래서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고소고발이 정당하더라도 수단이 불법하다면 위법성 인정된다는 판례고, 그 다음에 거기 43번 판례는 여기에 비진이 통정 착오 요게 다 적용이 안 되는 게 신공주는 적용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신공주는 뭐냐면 신분행위는 다 적용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공법상행위 적용 안 되고 주식인수청약 이건 다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신공주는 의사표시는 적용되지 않는데 그 중 하나가 여기에 소송행위. 예를 들어서 소취하다.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피고한테 사기를 당해. 그래서 사기를 당해서 소취하했는데 아이고 내가 사기 당했구만. 사실을 알고서 판사님 내가 피고한테 사기 당했으니까 소취한 거 취소해주고 다시 소송을 제기해 주세요. 그럼 판사가 소송 제기할까요? 네? 피고가 소송을 했어. 소송을 했는데 피고가 원고를 사기쳐서 그래 내가 소를 취하할게. 소를 취하했어. 근데 그게 사기였어. 그럼 판사한테 일러 바치는 거야. 판사님, 저 친구가 나를 사기쳐 소취하했는데 소취하가 사기를 당해서 했으니 소취를 취소하고 소송을 다시 해주세요. 그럼 판사가 소송을 다시 해줄까? 안 해준다 이거지. 안 해준다 이거야. 그래서 결국 소송행위나 소측 공법상 행위는 이게 비진이통정 착오 사기 강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43번에 민법상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민사소송법상의 소송행위는 특별한 규정 기타 사정이 없는 한 적용할 수 없으므로 소송행위죠. 소송행위가 강박이든 사기든 의해서 이루어졌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자, 넘겨보시고 다음에 판례 44번 27호 기출이죠. 아파트 분양자가 아파트 단지 인근에 공동묘지, 동그라미죠. 공동묘지를 조성되었다는 사실을 분양자에게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기망이죠. 여기서 사기다 할 때, 기망이다 할 때는 부작위도 기망이 될 수 있느냐, 부작위도. 근데 부작위도 예외적으로 기망이 되는데 이게 고지 의무가 있는데
고지하지 않았다. 그러면 부작위도 기망이 된다는 판례죠. 공동묘지가 있다는 사실을 미리 고지하지 않았어. 분양계약을 체결해서 아파트 내가 입주해서 싹 열어보니까 공동묘지가 한눈에 딱 들어옵니다. 분위기 좋죠? 분위기 좋습니다. 싸우고 여름에 시원하고. 그죠? 그런 경우는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작위한 기망으로 사기로 취소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45번입니다. 분양회사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곳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해 수익을 보장한 다소등을 합니다. 다소. 다소라는 건 약간이죠. 약간의 과장 선정 광고는 기망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게 기망이다 했을 때 우리가 이 요즘에 닭 있잖아요. 닭. 우리나라 참 닭 요리 많이 하죠. 저도 닭강정 굉장히 좋아하는데 만약에 제가 인천에서 동춘 닭강정이라고 거기 있어요. 거기는 뼈가 있는 닭강정 굉장히 맛있었어요. 근데 어떻든 전전이가 닭 선전할 때 딱 먹어가지고 기가 막히게 맛있을 것 같지 먹어보면 별맛 없죠. 그죠? 그런데 일단은 광고라든가 광고는 약간의 과장성이 있죠. 근데 그 과장성이 약간의 광고는 사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사기가 아니다. 소비자들이 판단하라 이거죠. 그래서 다소의 허위 과장 광고는 기망행위다 아니다. 자, 사기 강박이죠. 사기 강박 끝났습니다. 요게. 자, 문제 기출문제 하나 봅시다. 3번 문제 봅시다. 3번. 사기 강박에 한 의사표시에 관해서 틀린 걸 고르시오. 다툼이 있으면 판례해야 한다. 사기나 강박에 한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죠.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본인이 선이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있다 없다? 있다지. 여기 했잖아 아까 판례. 왜 모르는 채? 여기 있잖아요. 왜? 아는 채 해서요. 알면은 대리인이 사기쳤어. 본인이 사기친 걸로 봤죠? 알았던 몰랐던 그럼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만약에 대리인 사기를 당했어. 대리인 사기를 당했어. 그럼 어디로 가야 돼? 대리인 사기 당했어. 취소권은 누구한테 가죠? 본인한테 간답니다. 그럼 116조 1항이야. 대리인이 사기쳤어. 그러면 대리는 모든 효과가 본인한테 기소가죠. 대리의 행위는 모든 효과가 본인한테 기소가죠. 대리인 사기를 당했어. 대리인 사기 당했느냐 여부는 대리인 기준이죠. 근데 효과는 본인한테 가죠. 본인한테 가니까 대리인 사기를 당했을 경우는 취소권은 본인이 취소해야 돼요. 근데 대리인이 사기를 쳤어. 이건 대리인 사기 당한 게 아니지. 요거 헷갈리지 마세요. 대리인 사기를 당했으면 취소권은 본인한테 갑니다. 116조 1항에 따라서. 그러나 대리인 사기 쳤어. 그러면 상대방이 사기를 당했죠. 대리인 사기 당한 게 아니고 그럴 경우는 판례가 110조 1항으로 가서 본인이 알았던 몰랐던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헷갈리지 마세요. 어느 놈이 사기를 당했느냐에 따라 달라. 대리인 사기를 당했다면 사기친 놈은 병이죠. 병이죠. 그럴 때는 모든 효과가 본인한테 본인이 취소권 행사해야 되죠. 근데 대리인이 사기를 쳤다면 이제 달라져. 쳤다면 제3자가 아니고 본인이 같이 보니까 본인이 사기친 걸로 봐서 본인이 알았던 몰랐던 취소할 수 있다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틀린 거는 답은 2번입니다. 3번. 강박으로 의사결정자가 완전히 박탈됐어요. 무효죠. 그죠?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자기 소유 목적 시가를 묵비했어요. 사기다 아니다? 아니다. 맞죠? 제3자가 사기로 취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도 제3자에게 불법행위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해 가죠? 가죠? 참 표정 없어 여기 참. 좀 쉬었다 합시다.